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4단계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읽기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재 139,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조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신조어에서 신이라는 것은 새롭다, 새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조라는 말은 만들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라는 것은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을 많이 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는 사람들, 즉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쁘다는 사람들, 즉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좀 살펴봅시다. 신조어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치가 있다, 오, 센스 있어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새로운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세상은 자꾸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말, 아, 그렇게 표현하면 딱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공감해요,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가 주로 쓰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고 그것을 퍼뜨리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쓰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조어를 좋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쪽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가 파괴됩니다. 언어도요,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손상될 수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파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전에서 정확하게 definition,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신조어를 모른다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소통을 방해합니다. 소통이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단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 이것은 이유가 되다, cause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조어를 쓰는 게 맞습니까? 신조어를 조금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많이 쓰는 게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토론을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은요, 요즘은 뉴스나 신문에서도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새로운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신조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신조어가 거기에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사회가 급변하니까, 아주 빨리 변하니까. 자, 이 급이라는 것은 급하다 할 때 그 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변하니까, 급변하니까. 그런 특징들을 표현하려면 신조어만큼 딱 맞는 것도 없죠. 신조어가 최고예요. 신조어가 딱 맞아요. 몇몇 신조어들은 저도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자주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신조어 사용에 찬성하고요, 그리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의할까요? 약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네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사용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자, 여기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이해하고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조어 사용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기성세대도 신조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윗세대와 아랫세대, 나이가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세대 차이 문제가 있는데 신조어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있었죠. 긍정적인 면이 있어도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평소에는 써도 돼요. 재미있어요. 편해요. 잘 표현했어요. 공감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뭔가를 발표해야 하는 자리에서는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는요, 사전에 있는 언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신조어에 관련된 칼럼입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신조어를 얘기하죠.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을 표현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그러나 신조어의 사용은 언어를 파괴하고 기성세대와의 소통 단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요,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쁜 점이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9.2%의 직장인이 신조어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고, 신조어 사용이 비교적 활발한 20대의 96%가 뜻을 이해하지 못해 검색해봤다고 답했다. 보통 20대면요, 젊은 세대니까 신조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96%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뜻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정도로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생각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신조어를 사용하면 젊어지는 기분이 들고, 자, 여기부터는요, 한편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어지는 기분이 든대요. 자녀들과의 대화도 늘어서 좋다는 기성세대도 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밖에 신조어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재치 있는 말들이 많아서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장점, 신조어 사용의 장점이 되겠죠. 그러나 신조어를 사용할 경우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건 역시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디어나 보고서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양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어려운 말은요,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리에서는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을 표현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표현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조어가 있으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신조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90%를 차지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맞고요. 전문가들은 신조어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아니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신조어는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신조어를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를 고르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지양이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인 상황,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워크북 익힘책 88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돼요와 돼요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에 요가 붙으면요, 아, 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다의 기본 형태에서 돼, 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되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만약에 돼요라고 얘기하면 틀린 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먹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를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라고 합니까? 아니면 먹요라고 합니까? 밥을 먹어요, 밥을 먹요. 어느 게 맞아요? 당연히 이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돼요는 틀리고요, 돼어요가 맞는데 이것이 짧게 줄어서 돼요가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이 여기에 있죠. 돼요가 맞습니다. 되다에 어요가 붙은 돼어요는 줄여서 돼요가 됩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는 됐습니다. 되어서는 돼서와 같이 써야 합니다. 아, 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죠. 벌써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되었습니다. 맞고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안 돼어요 라고 해서 여기는 돼요가 맞겠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펠링, 한글 맞춤법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글 맞춤법을 잘 안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일부러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규칙이다.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었어요와 같이 소리나는 대로 쓰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지만 책을 읽었어요와 같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지켜서 쓴다면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보면 아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글 맞춤법은 말을 할 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 언어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다. 그런데 최근 젊은 사람들이 이응이응이나 소주와 같이 맞춤법을 일부러 어긴, 일부러 틀리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어기다라는 것은요, 아까 규칙이라는 맞춤법, 자, 이런 법이나 규칙을 안 지키다라는 뜻으로 어기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어긴 표현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예들은
빠르게 생각을 전하거나 강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지만 지나친 사용은 의사소통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알아들을 수 있죠? 소주라는 것은 소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소주를 얘기하는 건데 강하게 발음해서 더 좋은 느낌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응은요, yes, 응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나오지 않는 것은요, 한글 맞춤법의 뜻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정의가 나왔죠. 한글 맞춤법의 역할 나왔습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 언어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죠. 그런데 한글 맞춤법의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안 나왔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사람들은 글을 쓸 때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한다. 네, 맞고요. 최근 한글로 글을 쓸 때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맞춤법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맞춤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약한 느낌을 준다? 아니요. 더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0과의 마지막 쓰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